그 정몽규 후보 측은 이제 사실상 이제 고기로 비유를 하면 정말 그 모든 종류의 지금 고기가 다 있는 거야. 소 한 마리 세트. 네, 진짜 소 한 마리 세트야. 국거리부터 등심, 안심, 구이, 뭐 예. 치맛살, 뭐 장조림. 예. 야, 이거 고기 한번 시원하게 먹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너무 작은 조각들이 여러 개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신문선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꽃등심 세트인 거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꽃등심만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그 다른 부위가 조금 궁금하다라는 그런 느낌? 허정무 후보는 이제 그 중간 정도 단계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허정무 후보가 오늘 낸 공약은 스팸이나 뭐 참치 세트, 약간 좀 이렇게 소세지 같은 요런 느낌. 좀 이거 진짜 고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깊이 있는 맛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거나 고기의 한 종류이긴 한 거. 아니 뭐 지금 뭐 허정무가 스팸이면 몽규는 넌천 미트입니다. 신문선이 스팸이면 몽규는 리챔입니다. 왜 한데 이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 수요일 1월 8일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송지훈 기자는 진짜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긋지긋하시겠어요. 지긋지긋도 하고, 네.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제 좀 이런 애교 섞인 그런 연락도 좀 간혹 받고, 그 세 캠프에 저랑 친한 분들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어느 한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각 후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도 왜 이렇게 우리 후보한테만 서운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또 그게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캠프에 있는 저와 친한 분들과 점점 이제 멀어져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어쨌거나 뭐 선거 끝나가니까요. 이제 네. 곧 끝날 거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할 얘기는 더 하겠습니다. 내심 멀어지는 게 기쁘실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아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이게 뭔가요? GB 스튜디오 근처에 김정용 기자 이거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K리그님께서 고려대 여심 폭격기. 야 이건 뭔가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아시지?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뿐 아니고 제 원래 회사에서도 네.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거든요. 어... 그 닉네임이 다른 분들이 계시긴 한데 아마 닉네임이 다르지만 같은 분들이 오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김정용 기자 이제 아내분이 네. 제 입사 동기거든요. 제 네. PD 동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그 정보를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스튜디오 근처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 상당히 근접한데. 걸어서 그쵸. 2분, 3분? 네, 뭐 근처이긴 합니다. 네. 사실 요 근처에 집 앞 건물이 편의점에서 몇 뭐 개 사 없다 먹지도 네. 못하겠는데 이 정도면. 이쯤 되면 이제 네. 공인인가? 그러니까요. 공인인가요? 네. 한 30명 사이에서의 공인이긴 하지만 공인인가 네.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댓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로 넘어가서요. 오늘 일단 가장 큰 이슈는 허정무 후보가 기자회견을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그 정몽규 회장이 토론에 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후보들의 공약이 완성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문선 후보가 먼저 했고, 오늘 이제 바로 허정무 후보의 이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전체적인 시간의 한 80에서 90%는 공약과 상관없는, 지금 선거 제도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고, 네. 공약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어요. 사실은 저는 허정무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는가를 좀 더 이제 궁금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허정무 후보가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본인의 어떤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일단 지금 허정무 후보가 이렇게 불공정 외치는 그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우선은 이제 일정에 대한 불공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선거가 진행되는 순서나 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선거운영위원회가 제때제때 알려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 걸로 추정되는 이제 정몽규 후보에 비해서 지금 이른바 야권 후보들, 허정무 후보나 신문선 후보가 선거를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그 대답도 늦거나 없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정의 불공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허정무 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선거인단 구성 자체를 우리는 못 믿겠다.
예, 이게 뭔가 이제 좀 사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선거가 열리는 1월 8일이 아무래도 지금 프로 선수들, 감독들, 또 사실은 뭐 대학이나 요즘은 초중고 학교들도 다 이 시기에 해외로 전지훈련 많이 가요. 그쵸. 국내 남쪽으로 안 가고 외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거인단에 당선 뽑힌 분들이 참여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 네. 그래서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책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니냐라는 그 두 가지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이 특히 선거 관련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선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결과는 1월 6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선거인단,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라는 그 구성 자체를 일단 못 믿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인단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많이 투표를 못 한다. 그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 내지는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을 해라. 네. 그래서 만약에 선거 당일날 국내에 있지 않거나 내지는 국내에 있더라도 서울까지 올라와서 투표해야 되거든요. 축구회관에 모여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좀 번거로운 분들이 본인이 일터 직장이나 아니면 집에서나 투표할 수 있지 않느냐. 부재자 투표, 온라인 투표 되면 이제 그런 안이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선거운영위원회가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미리 정한 대로 오프라인 투표, 모여서 하는 투표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정선거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거에 이제 법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심판을 맡기는 거죠. 과연 이 선거가 공정한가요? 라를 물어보고, 이게 이제 6일날 결과 나오거든요. 네. 6일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선거 일정 자체가 스톱이에요.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인용이 된다면 선거 일정 자체가 스톱이고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게 되고, 기각이 된다면 그대로 1월 8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온라인 투표라든가 사전 투표를 도입하기에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도 수긍은 갑니다만, 근데 이 문제 제기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그 축구협회장 선거에 관련된 선거인단 구성이 원래 194명이요? 네, 원래는 그렇죠. 네, 194명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21명이 제외된 170 몇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7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 와중에서도 투표에 가능한 인원은 100명 남짓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그 21분 정도가 제외된 이유부터 살펴보면 그분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로 이제 그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은 그 본인의 어떤 개인 자료 있죠. 주소나 연락처,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의 무슨 축구협회 소속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후보자 측에 전달이 되거든요. 후보자가 만약에 나 이 유권자들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통째로 다 열람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선거 운동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21분 제외되신 분들은 아무리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나는 이거 개인정보 주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하신 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의지가 거죠. 없다. 그렇죠. 네. 투표권을 포기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동의 안 하시면 투표 못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실제로 21명이다. 저도 지금 그 다른 종목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운영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왜냐면 지난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선거는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그런 방식의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니 너무 적극적인 지지층들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는 뭐 본인이 투표를 할 의사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거나 그 안에 투표권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들 모두를 모수를 다 대상으로 놓고
무작위로 예, 추첨을 무작위로 해서 추첨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90 몇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하십시오. 이제 투표 인단으로 등록하시려고 했는데 그 중에 21분이 개인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일단 거부를 하신 거고. 예, 그분들은 일단 투표 이제 인단에 참여할 수가 없게 네. 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공유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바쁜 일이 있고 내지는 제가 너무 멀어서 서울까지 갈 수가 없고 온라인 투표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한은 저는 축구회관에서 열리는 1월 8일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지금 해외 전지훈련 가 있는 감독이나 선수들도 있고 이분들 투표 당일날만 서울 와가지고 투표하시고 다시 내려가세요?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투표 한 번 때문에 또 전지훈련 하고 있는데 비용 제공 같은 게 있나요? 비용은 있어요. 비용은 주나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이거는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주도서부터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와 이제 이동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교통비는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비. 그야말로 그래서, 실비. 말 그대로 이제 거리와 이제 이런 거에 따른 실비라서 태국에서 만약에 전지훈련 하고 있는데 이거 온다고 해서 비행기 값 제공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제 적당하지도 예. 않겠죠, 사실 그냥 일단 아닐 거고. 명목상의 금액이겠지. 아마 그분이 등록된 주소지상 이제 이걸로 주겠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제하면은 결국 진짜 투표를 할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지금 이게 정몽규 후보 캠프도 그렇고 그리고 허정무 후보 캠프 그리고 신문선 후보 캠프가 다 동일하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한 100표, 많아도 110표, 120표 정도 그 사이일 거다라고 예상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200명 정도의 투표로 축구협회장을 뽑기를 바랬는데 실제로는 한 100명 선거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이제 제가 축구인이 아니고 이쪽 이제 그냥 진행자일 뿐인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꽤 큰 조직 아닌가요? 각급 스포츠 단체 중에서는 가장 크고 예산 운영하는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또 압도적으로 크죠. 축구 인구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이 축구협회의 장을 그것도 이제 1년씩마다 한 번씩 반장 선거도 아니고 몇 년을 할 수 있는 장을 뽑는데 100명의 투표로 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고 지금 과도기적인 형태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정몽규 회장이 지금 사선 도전이죠. 네. 정몽규 회장이 처음 될 때까지는 그냥 대의원 선거였습니다. 20명 남짓한 대의원 선거였고 정몽규 회장이 이제 당선 뒤에 재선하고 3선하고 하면서 이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예 선거인단 자체가 100명 남짓 그러다 이제 늘려 가지고 이번에 200명 남짓 된 건데 사실은 더 늘어나면 온라인 선거를 도입하든 아니면 각 지역마다 투표소를 더 설치하든 또 이제 이런 전지훈련 기간을 피하든 이런 식의 진짜 많은 어떤 유권자들을 배려한 방식, 진짜 선거다운 선거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훨씬 더 투표인단이 적었을 때의 시스템으로 더 많은 투표인단을 굴리려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애초에 아예 이런 노력 자체가 거의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말씀 나눴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이제 총선하고 대선 치르면 관여하는 그 기관 이번에 털릴 뻔한 거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네, 다양한 단체에서 어떤 선거를 진행하고 싶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지원을 해줘서 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게 또 보안성을 더 강화해서 저는 사실 이쪽에 무지렁이라서 어떻게 강화되는지 모르는데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뭔가 온라인에서의 조작이나 이런 건 더 힘들게 했어요. 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다른 체육 단체에서는 전 축구 전문이지만 이제 도입하는 단체도 있다고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유도 협회장 선거는 온라인 투표 허용했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쪽은 또 인원도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손쉽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 운영위원회 분들을 누군지도 모르지만 축구협회 선거가 워낙에 초미의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도 안 해봤던 온라인 투표 제도를 허용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제 그 모든 비난을 다 선거 운영위원회가 감수해야 되지 않냐는 그 부분의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공무원 마인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선거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전지훈련을 가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해외 전지훈련 가지 않는 데서는 거의 투표율이 높은 데는 온라인 투표에도 상관없고 뭐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그 축구계 바닥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인가가 의심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도 이거에 대한 좀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들고, 그러니까 허정무 캠프에서 지금 이번에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1월에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를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미리 다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올해는 특히나 많이 빠집니다가 아니잖아요. 매년 이맘때면은 다 전지훈련, 날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 가서 차잖아요. 이 선거제도 방식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사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다 가고 나면 누가 투표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알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해 보자고 하는데 후보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든지 뭔가 좀 그런 논의의 과정 없이 이번엔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오프라인 선거 꽝 하고 이것도 뒤늦게 알려주니까 사실 허정무 캠프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서운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190 몇 명도 납득이 좀 쉽지가 않은데 그의 절반 정도인 100명 정도만 실투표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 예산을 몇 천억을 쓰는 단체가 100명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는 옛날 그 대의원 선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해요. 네, 특히나 이제 선거인단 제도로 바꾸면서 여기에 뭐 선수, 지도자, 뭐 심판, 다양한 축구계 당사자들이 이제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이슈로 이제 선수나 지도자들의 표가 대거 빠지면 네. 결국에는 기존 대의원이나 뭐 각 지역 축구협회 쪽에서 나오는 표 이런 표들이 더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입한 의의가 더욱 퇴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김경룡 기자가 얘기해준 이 부분이 매우 핵심일 수 있는데,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는 후보가 있든지 당선을 시켜야만 네, 아니면 뭔가 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벼락이 쳐도 이거는 무조건 가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냥 바닥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어들고, 결국은 예전처럼 줄 서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선거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결이 되기 쉽고, 그리고 이런 선거의 분위기라면, 판세라면 기존의 우리의 이제 해석으로 봤을 때는 조직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회장 측이 많이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정무 감독이 상당히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교만한 생각일진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모수를 늘리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새 후보가 똑같이 동시에 목소리를 낸다면은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선거일주 좀 늦춥시다. 그리고 아니면 모의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ABC라고 적고서 온라인 투표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왜 훈련하는 단체가 대한축구협회인데 왜 그런 훈련과 연습을 못 해봐요? 시뮬레이션을. 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사전 연습해볼 수 있는 거고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지점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허정무 후보 측에서는 선거 가처분 신청을 선거 금지? 선거 취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정확한 그 명칭이 지금 저도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일단 이 가처분 공판 결과는 6일 다음 6일 날 주 나옵니다. 월요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냥 예측해 보면은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낮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오프라인 선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투표율이 낮아지는 걸 과연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허정무 캠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선거인단 그 구성 과정에 약간 좀 의혹이 있다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뭔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 지금 오늘 벌써 1월 3일이잖아요. 이제 한 닷새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 오프라인 선거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과연 선거가 멈출 수 있을까?
예, 저도 사실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거 문제 심각하니까 선거 중지해라고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가 조금 약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선거 인단을 구성한 데 있어서 전문 용어로 야로가 있다. 라는 게 허정무 예. 진정한 전문 용어 그렇죠. 나오네. 예, 정말 야로가 있다는 게 이제 허정무 후보의 지적이잖아요. 놀란다. 근데 이게 예.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고 사실상 그리고 그 6일 전까지 이거를 밝혀낼 수도 어렵지 않을까요? 네, 뭐 증거에 준하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단순히 이제 유권자 숫자가 확보되지 않는다. 네.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그런 문제가 얼마 있냐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체육단체 선거라든지 국내에 있는 다른 어떤 단체 선거랑 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애초에 선거인단을 이 정도 규모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아직도 대의원으로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버리면 사실 뭐 저기는 아직도 20명이 투표하는데요? 이러면은 여기는 오히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여기 얘기 듣다 보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고 너무 다 그냥 다 멍망인 것 같아. 솔직히 협회장 선거 다 축구 협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네. 건데 우리가 체육단체장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축구협회장 선거는 물론 당연히 뭐 최근 한 2번 연속 그냥 무투표 혼자 나와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기타 뭐 체육회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선거들도 우리가 누가 당선되느냐를 이렇게 정말 매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솜솜솜 다 뜯어보고 이럴 정도로 했던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오는 처음 해보는 우리도 모두가 지금 처음 해보는 과정이니까 예,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불가피하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정몽규 후보 측에서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될 경우에 선거인단을 400명 규모로 늘려가지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 내가 되면.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네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정치권에서 많이 본 거죠. 네. 저 한번 시켜주시면 제가 개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슷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 400명 원절이라는 기준이 아마도 정몽규 회장이 처음 당선될 때부터 외국의 선거인단 제도를 참고해야 된다 하면서 선거인단이 규모가 되게 큰 나라들, 스페인이었나 그쪽 나라들이 보면 맞아요, 400명 정도 스페인. 됐어요. 그거에 준해서 아마 기준을 잡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한국은 진짜 특이할 정도로 온라인 어떤 인증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로 비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일본이 총선 대선할 때 여전히 이제 수기로 쓰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약간 좀 유머 삼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전자투표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할 때 한국은 특수하게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가 전 세계 축구협회 중에 가장 용이한 나라다. 이거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죠. 뭐 라이브에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어떤 후보 측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이제 현재 회장에게 유리한 것이라서 이렇게 유지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일단은 허정무 후보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거는 완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과의 이제 약속이고 의리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제도 불공정해, 난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냥 나 안 할래, 이거 판을 딱 접어버리면 사실 허정무 후보를 보고 이 축구계의 개혁을 기대했던 그런 분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허정무 후보도 상당히 많이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완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실제로 그 허정무 캠프 쪽 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지금 해봤자 끝이 보이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캠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복잡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그 허정무 후보께도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닥 민심이 어디인지까지는 어느 정도의 확인은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그 다음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마 허정무 후보 개인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캠프 쪽에서 나왔던 의견인 것 같은데, 선거 무효를 본안 소송으로 해서 직접 소송을 걸겠다 라는 의견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치러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허정무 캠프 쪽의 전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정적인 그런 부정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나 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가능성 낮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판세에 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죠. 상당히 심각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현재까지는 뭐 1번 후보가 앞서고 있다면은 이게 완벽하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선거 진행 과정이 중단됐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네네. 사실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축구협회장 선거가 경선 형태로 치러지고 그리고 막 아주 비난과 비판과 뭐 이런 것들이 오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몽규 회장 자체가 뭔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그동안 축구협회를 이끄는 과정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선거에도 그게 끼어 있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몽규 후보 쪽에 치명적인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그토록 열고 싶어 했던 3자 공개 토론 얘기입니다. 네. 3자 공개 토론 일단은 하자는 제안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거부할 거라 생각했던 정몽규 후보가 공약이 완성되면 할 수 있다. 라고까지 모습하고서 전향적인데 라고까지 했는데 일단 오늘 그 공약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세 후보 모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뭐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허정무 후보가 이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출마 선언은 이미 지난해 말에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특별히 공약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따로 연 이유도 이제 정몽규 후보를 이제 그 토론판에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방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존에 발표했던 그 5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투명, 공정, 육성, 균형 그리고 동행. 요 5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살을 붙인 그런 공약을 오늘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대실망.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선거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그 의도가 훨씬 컸던 그런 기자회견이라서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공약 발표가 약간 부차적인 그런 상황으로 약간 주객이 문제제기가 전도됐다. 주고 예. 공약은 좀 약간 뒷전이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번 그 이제 공약들이 이제 세 후보가 다 나왔잖아요. 네. 그 요걸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그 정몽규 후보 측은 이제 사실상 이제 백화점식. 예. 후보 공약은 정말 깔끔하고 다 있어요. 모든 종류의 그런 공약을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 안에. 네. 세세한 것도 찾아보면 진짜 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지 하고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설날 우리 연휴 다가오니까 고기로 비유를 하면 정말 그 모든 종류의 지금 고기가 다 있는 거야. 소 한 마리 세트. 네, 진짜 소 한 마리 세트야. 국거리부터 등심, 안심, 구이, 뭐 치맛살, 뭐 장조림, 사태 뭐 다 있어 지금 그 안에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한 번에 그러면 야 이거 고기 한번 시원하게 먹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너무 작은 조각들이 여러 개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신문선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특정 부위만 잔뜩 모아놓은 그 신문선 후보는 특히나 이제 부위 그, 모듬 세트. 근데 네. 그 특정 부위가 좋은 부위입니까? 아니면 좀 퍽퍽한 부위입니까? 사실은 나쁜 부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가장 약점으로 지적받는 게 이제 재정, 네네. 운영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공약이 몰려 있어요. 이 본인이 내시는 공약의 한 80%는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는 그 뭐 예를 들면 꽃등심 세트인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소고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꽃등심만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그 다른 부위가 조금 궁금하다라는 그런 느낌? 허정무 후보는 이제 그 중간 정도 단계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허정무 후보가 오늘 낸 공약은 그 소고기 세트라기보다는 약간 스팸이나 뭐 참치 세트, 약간 좀 이렇게 소세지 같은 이런 느낌, 좀 변형된 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 고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깊이 있는 맛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거나 고기의 한 종류이긴 한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허정무 후보는 애시당초 이제 선거 자체의 전략을 우리가 자세한 공약을 내고 이걸 가지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겠다 보다는 그 정몽규 후보의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을 딱 지적하고 이게 이 부분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를 설득해서 오히려 그걸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니까 이제 정몽규의 안티테제로서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 이제 반대자로서
사실 선거 전략으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깔끔한 공약을 기대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실망일 수 있지만 선거 공약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찌를 수 있는 그런 요소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그냥 뭐 선거 전략으로는 하나 잘 만든 것 같다. 뭐 느낌입니다. 본인이 선수 출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네.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라서 그냥 단순히 선수 마음을 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대표팀 감독이나 선수 출신 축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업가 회장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점 방점을 많이 찍으면서 네. 파주 NFC도 내가 이제 투자를 유치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훨씬 유연하게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네. 이제 뭐 이를테면 현대 가문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걸 내가 끌어들이겠다라는 식의 얘기인 거죠. 네. 그것도 안티테즈로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뭐 지금 뭐 허정무가 스팸이면 몽규는 런천미트입니다. 신문선이 스팸이면 몽규는 리챔입니다. 하는데 뭐 저희가 이거는 뭐 어떤 후보를 편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특히 오늘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공약을 송지훈 기자 직접 보고 오셨으니까 공약 면에서는 좀 이제 공약만 두고 봤을 때 이걸 진짜 그 지금 데밍 엑세스님 이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게 사실 공약 이행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이걸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긴 하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사실. 뭐 제가 앞에서 백화점식 공약입니다 했다고 해서 백화점 들어갔다고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그죠? 네. 예. 결국 뭐 말로는 뭘 못해. 저도 회장 나가면서 월드컵 우승하겠습니다 하지. 시간만 주십시오. 뭐 5천억 내가 떼오겠습니다. 뭐 다 말은 하겠지. 근데 공약 이행 가능성이 중요하죠. 허정무 후보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승시키실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죠. 예, 그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말했던 3자의 공약이 모두 일단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자 토론, 공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단 남은 시간이 당장 오늘 다 갔죠. 밤 10시 35분이니까 토, 일, 월, 화 4일. 근데 이 4일도 사실상 4일이 아니라 거의 3일 같은 4일이잖아요. 3자 토론 가능할까요?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될 거다라고서 이제 미리 말은 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자면 세 후보가 다 토론에 의지가 있다고는 얘기를 할 건데 서로 조율이 잘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제 뭐 거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일정이 서로 안 맞거나 아니면 방식이 잘 안 맞거나 하면서 그냥 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좀 이번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제도로서 강제화해야 되지 않나요? 경선일 경우 공개 토론을 한다라고 정관에 박는다든가. 그러니까 체육회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가 있어요. 네. 당장 내일 한단 말이죠, 그거를. 그래서 이게 그 선거운영위원회가 그거를 공지를 했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등록 후보들은 1차 토론회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2차는 옵션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그 일산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체육회장 후보들은 토론회를 하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에 등록한 후보에 관해서는 뭐 중간 선거 며칠 전에 후보 간 토론회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돼요.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선거위원회가 이번에는 축구협회는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정말 후보자들끼리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죠. 생각해 보면 규정으로 반드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근데 진짜 그 송지훈 기자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말씀하시고 기사 쓰는 거 갖고 세 분 후보가 자꾸 압박 주신다면서요. 예, 나쁜 말 좀 쓰지 말라고, 좀 좋은 말만 해달라고. 뭐 충분히 가능한데 진짜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3자 토론 합시다 좀 제발 세 분 다.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 어디 뭐 할 필요 없 그냥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자리만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스포츠앤 플러스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자리만 빌려드릴게. 그냥 뭐 축구 채널로 하던 어디 채널 아무 상관없으니까 채널 하나 파셔도 상관없고 자리만 빌려줄 수 있고 저희가 카메라랑 다 시스템 돼 있으니까 뭐 오셔서 마음 편하게 이용하고 가십시오. 예, 음료수도 드릴게요. 저희가 탄산수랑 이것저것 드릴게요. 음료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번 이게 방송 나올 때마다 이거 네. 갖고 가고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3자 토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 선거 초반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단일화. 야권 후보의 단일화. 근데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축구 기자분들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쉽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해요. 서로 너무 달라요. 네. 예. 그리고 그 사실은 그러니까
달라도 뭐 사실 예전에 뭐 여당 야당이 합쳐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 단일 후보 내고 한 그런 역사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정짓는 건 사실 무서운 거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 지금 그 허정무 후보도 그렇고 신문선 후보도 그렇고 나 중심의 단일화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캠프가 다 굳이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영향이 별로 없을걸요라고 생각해요. 자의식 과잉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다 지역에 이제 투표권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이제 내린 결론이긴 할 텐데 허정무 캠프에서도 신문선 후보에게 갈 표 뭐 얼마 안 될 텐데 뭐 굳이 거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반대로 신문선 캠프도 우리 이미 계산 끝났어. 요 표 지금 여기도 몇 표 나올 줄 알고 내가 몇 표 받을지도 알고 정 회장 몇 표 받을 줄 알아.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굳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사실 이렇게 싸운 연인이 이게 하려면 어쨌거나 한 명이 저 손은 내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양쪽 다 손 내밀고 싶은 쪽이 없어요. 사실상 거의 진행이 된 논의가 없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연락은 하나요 서로? 그러니까 연락을 서로 상대 쪽에서 시도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세요. 두 분 다. 캠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안 받았고 네. 뭐 근데 반대쪽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이 뭐 누구 친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접촉을 해오는데 우리가 뭐 그거 받을 지금 시간 여유가 있나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각자의 길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셈한 그 셈법대로 나오는지 과연 보면 되겠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의외의 전략으로 정몽규한테 단일화 제안하면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 뜻을 이어받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그게 되면 정말 드라마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는 허정무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후보가. 네. 그런 일은 없겠죠. 이거 여러모로 참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드라마틱한 며칠 남겨두고서 뭐 사실 세상이라는 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세 사람과 관련된 축구협회장 선거의 변수였다면은 외부적인 변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거 문제점 제기한 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니 됐어라고 이제 퇴짜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연말에 이제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총 9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걸 관련해서 정몽규 협회장을 포함한 이제 축구협회 고위 임원 여러 명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를 했거든요. 제가 뭐 미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권고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네. 그리고 그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주체도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정몽규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타격이 심각하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거 지금 심의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냈는데 이번에 문체부에서 아니야 그대로 해 땅땅땅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대로 축구협회가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해야 돼. 심의를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된 위원회 안에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정말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지를 보는데 지금 문체부의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권고한 그대로 축구협회가 따르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주의, 경고 뭐 요런 정도로 했을 경우에 문체부는 지금 2단계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2단계 조치가 뭔가요? 지원금 중지. 중지? 네. 감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지원금 규모가 엄청 크지 않나요? 연간 한 4,500억 원 사이가 돼요. 제가 너무 깎았네요. 4,500원. 네. 네. 400억에서 500억 원 사이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사실은 그 지원금은 뭐 축구협회 뭐 직원들 이거 가지고 뭐 배불리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자 축구, 어린이 아니면 뭐 풀뿌리 축구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성 이제 기금이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돈들이긴 한데 어쨌거나 축구협회가 들여야 될 예산을 써서 해야 될 거를 나라 돈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주던 그런 그 보조금, 지원금 안 줄래 앞으로.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하면 일단 축구협회는 우린 그럼 그 예산 안 쓰면 되지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뭐 여성, 뭐 어린이, 풀뿌리 이런 데 가던 돈들이 끊겨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금액이 큰데요. 그렇죠. 예, 그냥 이거 나 몰라라 하기에는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근데 이게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네. 만약에 근데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구성이 된다고 해도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뭐 대한체육회 공정회와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쨌거나 정 회장이 임명하신 분들이고 정몽규를 위한 조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큰 체벌은 못할 거고 처벌은 못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따르자니 이 4,500억이 아깝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정몽규 후보가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대화로 잘 풀어보겠습니다.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 오해를 잘 해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약간 근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도 여러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학습했던 걸로 미처 바라본다면 적당한 선에서 이제 처벌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면서 우리는 할 거는 했어요라고 이제 체육협회 축구협회 안에서는 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마 축구협회 쪽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겠죠.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사실은 근데 이 모든 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다 선거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 이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뭐 누가 당선이 되시든 이 부분을 정말 잘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축구협회가 예전에는 그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운영되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뭐 얘기를 해도 뭐 청문회 불러내도 우린 안 가요. 우린 나라 돈도 안 쓰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막 거부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웃긴 게 뭐냐면 축구협회가 이제 나라 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뭐 한 2-30억 정도 쓰던 시절에 일을 맡겼는데 성과가 좋아. 그래서 정부도 너희 잘했네. 그러면 내년에는 100억 줄게. 120억 줄게. 200억 줄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문체부의 관리를 받는 이제 직접 관리를 받는 단체가 됐고, 그게 이제 문체부로부터 감사도 당하고 이렇게 뭐 자격정지 징계 권고도 받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줄 축구협회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돈을 500억씩 주는데 좋았겠죠. 너무 좋았죠. 네. 네. 좋다고 받아먹다 보니 또 이게 또 큰 문제가 아니지. 이게 맞는 거지. 그거 결국 문체부에서 주는 돈 다 내가 낸 세금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결과적으로는. 하고 이게 그 토토 기금 같은 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토토 기금도 포함되지 않아요. 내가 낸 별도예요? 별도로. 별도군요. 네. 그럼 내가 낸 세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신문성 교수님 지난번 오셔가지고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이 되고 나서 한 푼도 뭐 이렇게 벌어온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라 돈과 토토 기금 이런 걸 합쳐서 지금 2천억 수준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축구협회가 벌어들인 돈 여전히 1,000억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당장 만약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음번 축구협회장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금요일 때는 또 이 축구협회장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드릴 텐데, 다음 주 금요일이 두렵네요. 갑자기 그 얘기 하려니까. 모쪼록 여러분 신년 맞아서 이제 주말에 뭐 여러 고찰이나 좋은 데 가실 거잖아요. 가서 기도 좀 시성이라도 대구 계시는 분들은 이제 팔공산 가시고 그렇죠. 이제 지역의 명승 냉수라도 떠놓고 치성이라도 좀 드리는 식으로 우리 좀 같이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